시청자 여러분, 민족의 명절 설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뜻하는 바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명절을 즐기기 위해서 내려온 가족들과 함께 이제 이야기꽃을 피우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역시 명절이 좋은 이유는 함께할 가족들과 또 고향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누구라도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덕담을 나누면서 새해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분 역시 새해 맞을 준비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 전주 MBC 초대석 반갑습니다에서는요, 올 한 해 이 전라북도의 살림을 이끌어갈 송하진 도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일단 새해 인사 도민들에게 하셔야 되겠죠. 예. 즐거운 설입니다. 설이야말로 민족 고유의 명절이기도 하지만 오랜만에 우리 가족끼리 한자리에 모여서 오붓한 정도 나누고 어른들께 또 좋은 말씀도 듣고 또 때로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도 함께 살피면서 공동체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유쾌한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 다 따뜻하게 포근하게 감싸 안는 그런 기분으로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을 하겠습니다. 네. 지사님께서는 어디로 가십니까? 저야 물론 당연히 명절 때 주로 이제 전주에 머물게 되겠죠. 그러나 네. 이번에는 조금 특수해서 설날 아침 새벽에 서울을 좀 갑니다. 내일 아침 새벽에. 예. 네. 평소에는 전주에서 설을 쉬셨는데 온전히 큰 대기 서울이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특수한 서울에. 사정이 좀 있어서 새벽에 갔다 이제 바로 또 이제 내려와야겠죠. 저희들 또 집안에 또 아무래도 어른들 관계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제가 또 뵈러 가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한복이 참 잘 어울리세요. 그래요? 다행입니다. 평소에 좀 한복 입으실 기회는 없으시죠? 행사장 같은 데서 저는 가끔 입으시는데. 짐작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복만 입고 사신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양복이라는 걸 입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루마기, 한복 다 익숙하죠. 그런데 잘 아시는 것 같이 저는 또 현대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한복 입을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공인이다 보니까 가끔 또 우리 정서에 맞는 행사 때 한복을 입게 되기 때문에 그래도 안 입는 사람보다는 비교적 자주 입는 편입니다. 앞서 이제 아버님께서는 늘 한복을 입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강암 성자 용자 선생님. 그렇습니다. 그 어렸을 때 세배 서울대면 늘 하셨잖아요. 세뱃돈은 얼만큼 주셨어요? 많이 받으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세뱃돈 없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때는 그럴 수가 있나요? 없었고 저희는 가정 교육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 집이 다 옛날엔 다 그랬는데 밖에 좀 길게 나갔다 오는 날이면 반드시 나갈 때 들어와서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세배로? 반드시 이렇게 절하고 평소 때도 명절 때 아닐 때도 그런데 이제 명절 때는 특히 줄 서서 하죠. 저 형제한테 줄을 서면 뭐라 하냐, 그때는 세뱃돈이 없고요. 그 백설기 떡 같은 거 말린 거 이런 거 이렇게 벽장 속에 넣어놨어요. 그거 먹으라고 하나씩 줍니다. 그래서 현금 대신 물품으로. 그때는 시골에 또 살았기 때문에. 근데 10원짜리 동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런 것. 요즘 세뱃돈으로 또 세뱃돈 면에서는 요즘 아이들이 행복한 것 같고. 요즘 많이 받죠, 세뱃돈. 그러면 그 전통을 혹시 이어받아서 지금 자녀들이나 손자에게 안 줍니까? 저는 줍니다. 주세요? 저는 줍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생이 된 아래들한테는 그래도
배춧잎 색깔이 좀 파란 그렇습니까? 나가고 네. 아주 어린 애들은 좀 작은 돈으로 주고 예, 예. 그때 분위기를 잘 만나야 됩니다. 예. 또 잔돈 준비가 돼 있는 날이 있고 안 돼 있는 날이 있어요. 예, 예, 예. 그것도 잘 파악해서 이게 해야 미리 됩니다. 전략을 세워가지고 예. 준비를 좀 해놓으셔야 요즘 될 것 애들은 같아요. 상당히 세뱃돈에 익숙한 것 같아요. 받아도 그렇게 고마운지 모르고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좀 합니다, 미리. 예. 왜냐하면 작은 돈을 준비 안 했다가 큰 돈만 해도 뺏기는 수가 있으니까. 예, 손실이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네, 네. 전략을 잘 세우셔서 세뱃돈 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죠. 자, 작년 한 해도 인생 가운데 가장 바쁜 그런 한 해로 보내셨죠? 그럼요. 예. 정말 바쁘게 예, 예. 또 때로는 뭐 우리 도민들에게 기쁨도 줄 수 있는 일들도 생기고 예, 예. 또 고민해야 되는 순간도 많고 참 바쁘게 한 해가 갔습니다. 돌이켜 보면 뭐가 제일 생각에 납니까? 예. 뭐 아무래도 이제 머리에 이제 신경을 쓰이는 일들은 예. 어려운 민원 같은 거 만났을 때 이제 가장 뭐 머리가 아프죠. 그러나 또 해결 났을 때 이제 보람도 있는 거고요. 예. 그러나 이제 작년도 같은 때는 우리 이제 뭐 예산이 많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국가 예산 중에서도 6조를 넘겼다 이런 총체적인 액수보다 하고자 하는 부문의 예산이 반영됐을 때 예, 예. 그러니까 가장 이제 기쁘죠. 네, 저희들이 네, 볼 때는 예. 예를 들면 작년에는 뭐 동북권 개발에 필요한 지덕 산악권 그 치유원이라든지 남원의 산악 철도라든지 예. 특히 그 새만금 국제공항 사던 타당성 용역비 같은 것들이 섰을 때 드디어 이제 이게 되는구나 예.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즐겁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작년에 사실 이제 굉장히 보람된 일은 연구개발 특구를 유치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은 이제 연구개발 특구가 아직은 실감이 안 나죠. 마음에 와 닿질 않는 거죠. 그런데 뭐 쉽게 대전의 대덕 연구단지를 상상하면 됩니다. 네, 네. 그 대덕 연구단지의 수많은 연구 기능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장하고 경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대전 대덕 다음으로 광주, 대구, 부산 이렇게 또 연구 개발 특구가 지정이 됐는데 네. 우리나라에 9개의 도가 있어요. 도. 네. 그 도 중에 유일하게 연구개발 특구 지정된 곳이 전라북도라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네. 그 얘기는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의 연구 기능을 가지고 연구 성과가 이루어지면 그 성과를 토대로 창업을 한다든지 네, 네, 네. 또 기업들이 새로운 항목을 설정해서 확장을 한다든지 예, 예. 또 기업이 유치된다는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연구개발 특구, 네. 물론 이제 전라북도의 연구개발 특구는 농생명산업 또 탄소산업이 주를 이룹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약 250에서 300개 정도 기업이 예. 2025년까지는 새롭게 창업되거나 들어오지 않을까 예. 그런 전망을 가지고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을 했습니다. 예, 예. 뭐 혜택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줄줄줄 나오시는데. 자, 작년에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의미 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네요. 올해도 그에 못지않은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작년 한 해 뭐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올해도 그에 못지않은 그런 일들이 많이 우리 전라북도에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최근에 또 낭보가 들어왔잖아요. 네. 예, 새만금 지역의 공항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희소식. 예, 지사님도 누구보다도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예. 우리 전라북 도민에게 아마 1번 수건이 뭐냐고 물으면 공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교통의 오지라고 그러잖아요. 왜 예. 그러냐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모든 경제 문화적 활동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공항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떤 것도 미래로 세계로 뻗어나가기는 어렵다는 네네네. 뜻이죠. 그런데 예. 우리 전라북도는 공항에 관한 한
사연이 좀 많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예. 20년 전에 잘 했으면 그럼요. 진작에 저 공항에 들어설 수 있었잖아요. 그 이전에도 이미 전주의 송천동에 공항이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아시는가요? 예, 저 어렸을 때 예.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걸 봤었죠. 그렇게 가까운 여객기가. 곳에 공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옛날에 뭐 한 그럼요. 40여 년 전, 예. 30여 년 전.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20년 전에 공항을 하나 꼭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했던 곳이 김제공항입니다. 네. 근데 그 김제공항도 뭐 반대 등등의 네. 봉착해서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시작한 지 20년이 지금 흘른 거죠. 네, 네. 아, 그 사이에 충청도, 전라남도는 공항이 생겼죠. 그렇죠.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만큼은 꼭 공항이 하나 생겨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새만금에 국제공항이 생겨야 된다. 이제 이런 네. 차원에서 그동안 이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네, 네. 공항이 그냥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항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공항에 필요한 수요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또 그런 여건을 갖춰야 된다. 이걸 해내는 게 가장 네. 중요하죠. 그래서 2014년도부터 우리는 항공대에다가 가장 전문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곳에 전라북도 항공 수요는 과연 되는 건지 어떤 이유로 공항이 돼야 되는지를 1년간 연구 용역을 했던 겁니다. 네. 그 결과 2030년까지 가면 400만이 넘는 항공 수요가 발생한다. 네, 그건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있어야 예. 된다. 예, 그것도 그래서- 국제공항으로. 그럼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거에 결국은 국토부하고 계속 접근하는 과정에서 네.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번에. 예, 예, 예. 그런데 제일 문제는 국가계획, 중장기 5차 종합계획에 네. 들어가야 됩니다. 네. 지금 그게 준비 단계에 있고 2월 말경에 이제 고시가 이루어지는데 네. 다행히 이번에는 거기에 반영할 계획이다라는 정확한 통보를 받은 겁니다. 예, 예. 얼마 전에. 예. 네, 그래서 28일이죠. 28일에 이미 공청회를 마쳤고 뭐 그 당시에 거기서 어떤 이유도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만금 국제공항은 반영이 된다. 네, 네. 이게 이제 이루어지면 사전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죠. 그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바로 새만금 국제공항은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이제 이렇게 어디에 네. 이거 이제 결정하는 과정이 생기는 겁니다. 새만금 지역 안에서 이제 공항 부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뭐 예전처럼 김제다, 뭐 군산 지역이다, 뭐 이런 이번에- 얘기는 안 나오겠네요. 이번에 이제 5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는 그 안에 보면 김제공항의 경우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생기면 그건 또 다른 공공 용도로 쓰겠다. 네, 네, 네. 예. 또 군산공항의 경우는 예. 새만금 국제공항이 될 때까지는 쓰지만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용도로 쓰겠다라는 네. 것을 분명하게 이제 못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 공항은 어디까지나 신규 공항입니다. 예. 이번에 이제 그 백령도 도 들어갔고 또 서산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들어갔죠. 예, 거기는 예. 좀 다릅니다. 어허. 그러니까 완벽한 신규 공항은 새만금이죠. 아, 네. 백령도 같은 데는 아주 소형, 음. 뭐 50인승 정도. 네, 네. 그다음에 서산 같은 데는 군 기지를 민간이 같이 활용하는 방안 뭐 이런 정도고요. 네. 그래도 이번에 신규 공항으로는 새만금이 예. 어떻게 보면 가장 유일하게 그래서 이제 의미가 반영됐다는 있다는 점에서 것이군요.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예, 예. 뭐 보여집니다. 지역 간의 뭐 갈등, 소모적인 뭐 논쟁 이런 건 없어야 해서는 될 이번에는 것 해서는 같아요. 안 됩니다. 이번에는 예. 정말로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예, 예. 정확한 전문가들의 판단 네. 그리고 새만금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인가 예, 예. 또 어디가 가장 경제적일 것인가 또 전라북도 전역이 활용하는데 어디가 가장 유리할 것인가 네. 뭐 이런 등등의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이제는 따라줘야 된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예. 공항을 어떻게든 성공리 해야만 예. 새만금을 통해서 우리 동부가 경제 중심지도 이뤄내고 예. 전라북도 경제도 좀 크게 키워나가고 네. 이런 꿈을 이룰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예. 봅니다. 그 전북 관광 자유 이용권
이게 지금 시범 그 서비스 되고 있잖아요. 전주 완주 지역. 전주하고 완주 지역만 예, 예. 작년 10월 말경에 이제 발행이 돼서 지금 이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예,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아직은 안 알려졌습니다. 많이 안 알려지다 보니까 예. 반도 못 팔렸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40, 한 7, 8% 네, 네. 이런 정도인데 작년에 이제 연말에 생겼고 또 동절기 거치면서 했던 것이라서 네. 저희들은 그래도 이제 춘절기부터는 좀 희망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 관광 자유 이용권이라는 명칭 자체도 한번 좀 더 편리하게 바꿔볼까 이런 생각도 있고 네. 또 14개 시군 전역에 이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말 준비할 게 많죠. 또 많은 업소들, 또 뭐 관광지 등등 모든 게 다 거기에 이제 가입이 돼야만 이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카드 형태로 하는데 또 카드 형태만 해도 될 건지, 때로는 뭐 할인권식으로 뭐 이렇게 하나씩 떼서 이제 갈 때마다 넣고 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이루어지는 최초의 시도입니다. 예, 예. 우리 전라북도가 그래도 음. 생태 자연환경, 전통문화, 역사문화, 또 뭐 음식문화 등등 관광적인 측면에서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걸 크게 붐업 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제 이 관광 여행 자유 이용권 또는 이제 패스라고 뭐 해도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게 되면 네. 전라북도 14개 시군 전체의 관광지를 연결해서 전라북도에 어느 한 곳만 와가지고는 안 되죠. 네, 네. 다 단일 관광 시대 아닙니까? 예, 예. 서울에서 전주 단일이면 하루면 끝납니다. 그렇죠. 예. 부산도 그렇게 예,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각 지역을 연결해서 소위 요즘 토탈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네. 전라북도에 와서 전주에 와서 구경하고 남원 가서 자고 남원 와서 구경하고 뭐 정읍 가서 하고 뭐 무주 가고 순창 가고 장수 가고 이렇게 부안 가고 뭐 이렇게 전체를 연결해서 머무르는 관광 또 즐기는 관광 뭐 이렇게 해서 경제를 함께 살리는 네. 방법으로 가게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바로 이제 경광 자유 이용권입니다. 예, 예, 예. 예. 자, 이제 2016년 이제 음력으로도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는데요. 2016년 도전 계획 있으시잖아요.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뭐 올해도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이제 작년까지는 휴수 동행 손잡고 함께 갑시다. 뭐 이렇게 하고 삼락 농정, 토탈 관광, 네. 탄소 산업 이렇게 세 가지를 기초를 닦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는 그 세 가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죠. 정책이라는 게 일회성으로 보여주기식으로 적당히 가서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굉장히 지속적으로 또 거기에 어떤 힘을 가하면서 갈 때 그리고 도민들이 다 참여해 줄 때 예. 성공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락농정 그러면 농민, 농업, 농촌이 다 즐거워야 된다 해서 삼락 예. 농정 이렇게 붙였는데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그런데 이제 열매를 거둬야 될 때가 됐잖아요. 네, 네. 아까 토탈 관광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예. 마찬가지로 열매를 거둘 때가 됐다. 탄소 산업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올해는 무실력행. 제가 사자성어를 좀 좋아합니다. 네. 힘쓸 무자, 네. 열매실자, 힘력자, 행할 행자. 그러니까 열매를 거두는데 총력을 다하자는 뜻이죠. 네. 그래야 성과를 거둔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삼락 농정 중에서는 제가 우리 농산물 전라북도에서는 최초로 최저가격제 보장제를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예. 이것도 어디도 실시한 일이 없거든요. 네, 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만 농민단체들, 또 행정, 뭐 전문가 다 합쳐서
합의 과정을 거쳐서 올해 이제 조례도 만들고 최소한 시범 종목 2개 정도는 최저가격 보장제를 꼭 실시하고 싶다. 네네네. 이런 건 말씀드리고. 예. 자, 뭐 정말 결실을 이루는 그런 2016년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2016년 내일이 이제 설이에요. 예. 또 뭐 여기저기 또 세배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덕담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실 텐데요. 도민들에게 도지사 입장에서 덕담을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려운 시대라고 얘기도 하고 뭐 경제도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멋진 장면은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다해서 나갈 때만 그래도 보람을 이루고 미래를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우리 전라북도 같이 좀 더 힘이 없는 동네라고 생각하는 데일수록 힘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모든 분들 다 정 나누고 따뜻하게 하면서 또 어깨도 따독따독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서로 용기를 살려주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힘차게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서로가 보여주는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선님 말씀하신 대로 무실력행에 한 해가 되도록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